네, 목요일장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해요. CPI가 너무 뜨겁게 나와서 오늘장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평가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오늘 경제 채널을 대응해서 많이 얘기들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서의 미국 지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지수 또는 고용지표 지금 이 관련한 내용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22년 9월에 아마 9.1% 수준의 전년 동기 대비해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죠. 얼마 전에 2.4%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3% 수준에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3%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높으냐, 낮으냐 라고 판단했을 때 팬데믹 이전 단계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한 2.5%에서 3%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지수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의 단계와 크게 흐름이 다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고용지표 또한 지금 실업률이 4% 수준인데요.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미국 시장과 경제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생산자 물가지수와 경기 동향에서의 경기 회복입니다. 그럼 오늘 밤이 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죠. 신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그 정책 수단으로서 물가와 고용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펴니다. 네. 고용과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궁극으로 모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경기 회복, 경기 부양, 산업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게 행정적 업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PPI가 어제 나온 CPI보다도 훨씬 중요한 지표로서의 판단 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서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부분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지표, 금융지표는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해석의 차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판단 지점이 어렵죠. 근데 지금은 시장을 판단한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대목은 경기 회복과 관련된 내용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PPI가 일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으로서의 어제 미국장에서 CPI가 좀 과열된 상황이 발표가 됐지만 시장은 밀렸다가 재반등을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평해서 전체적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고 상승하는 길목에서의 과도기 지점에서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향해 가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죠. 과도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대한 뷰가 좋으신데요. 일단은 물가와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줄 큰 뉴스는 아니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오늘 밤 10시 반에 나올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섹터 이야기 해볼 텐데 결국에 오늘장의 주인공, 우크라이나 재건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건을 했어요. 종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오늘인데 자, 랠리 동참해도 될런지 아니면 이제는 늦었다? 여전히 괜찮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참 가능합니다. 동참해야 된다? 네. 오늘 장에서 재건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크게 올랐죠. 그리고 되밀리고 있어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고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의 흐름이라면 조정받을 자리에서의 흐름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려의 판단으로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환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건주, 종전이 돼서 월등하게 어떤 우리가 수주를 받고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재건 이슈는 이미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재건 종전 이후에 이 섹터가 움직일 거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미국도 그러하고 글로벌리 모든 국가들이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도 신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주요한 현안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지수가 최근에 가장 강합니다.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여 사이에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연동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다양한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중국도 3월에 양해가 있으면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2025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토목공사입니다. SOC 투자입니다. 이 SOC 투자를 진행함으로 따라서 여기에 파생되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의 산업군들이 점진적으로 흐름이 개선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상황 하에서의 현재 화두는 경기 부양이고 경기 부양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추진 과제로서의 흐름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 대규모 토목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반응이 세게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적 흐름을 보게 된다면 네. 재건 플러스 경기 부양 플러스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는 주가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점으로 우리가 주가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 시점 고점 대비 밀렸어요. 부담스러워요. 오늘 꺾이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시장의 대목을 우리가 들여다보기에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재건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는 오늘 뭐 주가가 고점 대비 밀리고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재건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죠. 재건 관련주에 대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재건이 아니어도 글로벌리 봤을 때 경기 부양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토목 건설 쪽으로는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죠. 정확한 해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볼 때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오늘 다 좋아요. 뭐 건설도 좋고 그리고 뭐 농기계 관련주들도 좋고 네. 그렇다면 토목건설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뭐 대표적인 큰 종목은 현대건설기기가 될 거고요. 현대건설기기. 그 아랫단으로는 인프라코어가 있을 거고 농기계 관련 쪽은 대동기업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네. 이제 하단에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에서 종목의 편차는 다양하게 넓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투자 관점으로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네. 하나의 종목으로 재건주의 포트를 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이 종목이 개인 투자자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저는 대표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표주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그렇죠.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한번 차트 흐름과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서 네. 가격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14% 현재 상승 중이고 오늘 참고로 8% 갭상승 출발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붕 떠 있어요. 네. 지금 작년 7월 93,000원 부근인데 어디까지도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저는 지난 고점에서의 흐름을 돌파할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갭 상승에서 장중에 뭐 거의 20% 가까이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이 네. 되는 가운데 오늘은 좀 되밀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격 전략을 어느 구간에서의 흐름을 잡아가야 되느냐고 판단하면 저는 오늘 시가 그러니까 대략 한 82,000원 가격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오늘뿐만이 아니고 뭐 내일 장에서 오늘 들어왔던 동참했던 매수 물량들이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가 상황에서 오늘 왜 시가가 중요하냐면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종목이 출발 지점에서의 가격이라고 모든 투자자들이 동의한 가격이 시가거든요. 네. 그럼 모두가 동의되었던 가격의 흐름을 하향으로 이탈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음봉 전환만 안 되면.
오늘 수준에서 음봉 전환은 뭐 크게 가격 차가 나기 때문에 음봉 전환 안 하겠지만 네. 오늘 아니서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이 시가 82,000원을 훼손하지는 않는 추세에서의 상승한다는 전제로서의 본다라면 82,000원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본다라면 83,000원에서 지금 86,000원이죠. 네. 요 사이에서 공략을 해 본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매수 진입 가격으로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목표 가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선 고점이 93,000원이죠. 네.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주가의 배경은 미국에서 북미 쪽에서 노후된 그 교량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교체? 그렇죠. 인프라 교체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서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력기기 설비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국한되어진 노후 SOC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산업에 대한 경기 부양과 관련된 투자 관점으로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부분은 재료 가치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고점 돌파 가격 이상까지의 네. 목표 가격을 책정하셔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건설기계 업종에서의 그 투자 관점으로 가격 전략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보다 이 환경이 좋아진 건 확실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밀고 있는 중국도 있고 글로벌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93,000원 더 넘어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님과 상호 관세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네. 우리 시장 안에 최근 가장 큰 노이즈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상호 그렇죠. 관세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호 관세 이제 임박했습니다. 12일자로 이야기가 됐었고 오늘이 13일이고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선 12일이 오늘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떤 대응이 맞을런지요?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는 것은 물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적절하게 시점을 잡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하게 되면 네. 과거 경험치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관측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내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1기 때는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거래의 기술. 거래 기술. 네,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거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내용을 보면 협상 상대자를 초기에 압박을 해서 네. 윽박질러서 테이블로 끌어들인 뒤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 상대방에게 적용시킨다라는 게 거래 기술입니다. 네. 처음에 압박하는 기술이거든요. 지난 1기 때에도 국내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25%에 대해서 쿼터제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쿼터제도 면제를 시켰어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 후에 이 25% 관세도 없애버렸습니다. 상용차에 대해서만 물론 부과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 내용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궁극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게 그 영구적으로 관세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트럼프 거래 기술 관점에서 초기에 윽박하는 형태에서의 내용을 질렀다. 협상용. 그렇죠. 협상용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대전제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내려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 간의 흐름에 있어서 내용을 판단했을 때 중국과 관련된 관세 부분이 또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도를 주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10% 관세를 부과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최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5% 낮춰서 20% 관세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10%를 추가하게 되면 30%죠. 그러면 대중국 그 압박을 하는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네. 30%의 관세 뭐 멕시코나 캐나다, 유럽 그리고 브릭스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다른 국가 25% 대비해 30% 관세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요. 압박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대응하는 절차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LNG나 석탄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고 미국은 셰일가스 최대 생산국입니다. 네. LNG 관세를 붙여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고받는 관세 카드 자체가 그렇게 영향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압박하고 반응하고 이러한 현상에서의 그 지금 현재 무역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에서의 주고받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형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협상하고 나중에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수준에서의 상황이다라고 네. 판단하는 내용이 좀 더 설득력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는 가운데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최 앵커가 앞서서 모두의 브리핑을 해주면서 자동차와 일부 철강에 대해서 유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를 이제 미국 정계에서 나왔다는 예. 전파를 해주셨어요. 당연한 결과이고요. 이 관세에 대해서 최근까지 주가가 좀 압박받았던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 상승 전환점에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현대제철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관세 부과 내용이 나타났을 때 이틀 거쳐서 한 3%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안 빠졌습니다. 2%, 1% 빠졌거든요. 어제 일부 반등 주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악재가 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교적 견조했고 네. 호재성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서의 상승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오늘 한 5, 6% 상승하는 것 현재 같아요. 7% 상승이에요. 어우, 세네요. 그러면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할 수 있는 이 관세 부과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악재로서 최근에 작용됐던 종목들을 대응할 때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권에 두고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입에서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역발상 전략이 예. 필요한 대목에서의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쪽에서 시세가 나오는 게 현재 시점 시장의 특징이고 오늘 또 이제 언급해 주셨듯이 현대차, 네. 기아 오늘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플러스 의약품 네. 상호 관세 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견된 수순이었다. 예견된 수준이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자동차 뭐 철강 오늘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넘어와서 나는 제약바이오 가지고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헬스케어 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3개월 상승 한 달 조정, 3개월 상승 한 달 조정이에요. 그러면 최근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월부터 상승 흐름이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2월, 3월 중순까지는 헬스케어 업종,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겁니다. 다만 종목적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흐름을 보게 되면 CDMO와 신약에 대한 흐름으로서의 차별화된 주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네. 삼성바이오로스를 대표적으로 하는 CDMO 종목들 그리고 알테오젠을 대표로 하는 신약 관련주들 과연 힘겨루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투자 관점의 접근이거든요. 저는 신약은 알테오젠이 2월 말 3월 초에 아마 그 FDA 승인 관련 내용이 결과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케줄상 네. 보게 되면. 그럼 신약은 지금부터의 상승은 약간 이 재료 가치가 확인된 이후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CDMO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CDMO는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삼바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던져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네. 말씀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0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주총 시즌에 액면 분할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총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주총이 3월 말에 있으니까 네. 이사회는 2월 중하순쯤에 아마 이사회에서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겠죠. 액면 분할하면 주가 올라가느냐? 카카오 예전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11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스는 물론 실적과 연동된 흐름으로 주가가 앞으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 유동성 부분이라든가 가격이 120만 원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액면 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절차적인 내용들을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할 가능성의 재료가 있을 수 있다. 네.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배가가 될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신약보다는 CDMO 쪽이 투자 관점으로 조금 더 유리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 탄력도 면에서는 신약 쪽이잖아요. 뭐 그렇죠. 보로노이 같은 종목이요. 네네. 그럼 신약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자. 오히려 요 관점이신 거예요? 알테오젠의 그 FDA 승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접근하시죠. CDM은 좋아. 근데 좀 무거워. 뭐 하루 어느 날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점진적 흐름이 나타나. 네. 대신에 신약은 한 방이 있어. 그래서 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접근법으로 본다면은 변동성은 신약이 좋죠. 그런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탄력도 좋지만 반대로 주가 내려갈 때. 조정 받을 때도 탄력이
좋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등치시켜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지만 안전성 위주의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만 치료까지 더해 본다면 네. 그래도 CDMO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올릭스가 사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네.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릭스가 쏘아 올린 이 공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확장이 돼서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네. 이미 다 끝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올릭스를 보게 되면 3연상을 했죠. 네. 3일 연속 상한가를 어제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올릭스 주가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해석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 관점으로 볼 때 어떤 뭐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집단에서 뭐 매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의사결정 기관에서 취합된 그 동시다발적인 그 주문이 들어올 때 매집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올릭스의 주가 상황을 흐름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매집이 들어갔던 흐름에서의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향화되는 추세이죠. 매집이라고 하는 거, 주가를 계속 사 모으는 단계에서의 흐름은 평이한, 플랫한, 평평한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보여지는 가운데서 매집을 이루어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간 횡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변동성을 주기도 하겠지만 변동성 이후의 주가가 변동성 되었던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한번 나왔고요. 이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재료 가치 부각으로 3연상을 줬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매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어제 풀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위아래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매집 단계에서의 주식을 사 모으는 과정에서의 기간차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2, 3일 정도 흐름차를 두고 보면서 이후의 가격 결정을 통해서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장 어제까지 강했다가 오늘장도 고점 대비해서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오늘장 들어가기보다는 2, 3일 차를 두고 충분히 시간차를 둔 다음에 집근하셔도 가능한 패턴이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진입 가격을 시가 수준에서 접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릭스 같이 이렇게 급등 상한가로 기세 상한가로 급등을 줬던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상승 이전 날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죠. 35,000원 수준에서의 가격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지금 44,000원이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겠죠. 35,000원 이상권대에서의 흐름에서 이 구간은 매집 구간에서의 가격 전략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볼 때 35,000원, 4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진입해 볼 만한 가격 구간에서 흐름이다라고 판단돼서 신약은 올릭스로 대변해서 가격 전략과 흐름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 차트 보고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35,000원, 4만 원 선에서는 진입 가능하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 네. 라고 풀어주셨고요.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뭐 최근에 딥시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퓨리오사 AI가 쏘아 올린 공도 네. 있었고 뭐 계속해서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큰 반영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경제 채널 저도 시청을 많이 하고 경제 채널 나오지만 대부분 경제 채널에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핫하니까요. 네, 그래서 며칠 전까만 해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오늘 카카오 실적했죠. 발표 났죠. 그러면서 뭐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평이한 수준에서의 그 실적이었는데 여기다 기대치 부합에 대한 내용이 반응이 이제 차갑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궁극으로 오히려 조정받을 때 주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종목이 강한 것이 아니고 메타라든가 네. 아마존이라든가 또는 IBM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미국 내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일부 종목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은 찬스다 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 소프트는 앞으로의 올해 시장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숨고르기 그렇죠. 단계이고 그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이 안에서 최근의 대표 주자들은 어쨌든 네이버. 오늘은 쉬고 있고요.
대표 종목은 네이버고요. 이제 작은 종목들은 뭐 카페24를 통해서 마음 AI라든가 소형주들 단에서의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제가 바로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요. 왜냐하면 카카오 그룹이 오픈 AI와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된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관련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사화된 흐름들이 있죠. 그렇다면 카카오 그룹 내에서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카카오 그룹 내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 또는 네. AI 관련해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카카오페이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되고 있고요. 또 대체거래소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도 또 충분히 주가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가능하고 이제 가격 전략이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장중에 한 5% 이상 하락했다가 오늘 3% 수준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예. 조정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한 26,000원에서 32,000원까지 무려 한 30% 가까이 한 일주일 만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30% 정도 주가 상승하고 대략 한 10% 정도 내외에서 주가 조정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AI 소프트웨어 종목을 투자를 못했고 바라만 봤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무서워해야 하는 종목이 있고 네.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카카오페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본다라면 지금은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도 괜찮습니다. 지금 31,000원 전후로 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패턴에서의 종목이 조정받고 바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2, 3일 정도 머물러 있겠죠. 지금 가격에서. 그리고 나서 안정화돼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1,000원 전후로 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는 37,000원까지 바라볼 37,000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어렵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평선이 없는데 이평선은 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이평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평선을 제외하고 판단해서 주가를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37,000원이라는 근거는 여기 하락 과정에서 이 구간에서의 가격은 매물 공백입니다. 네. 그다음에 37,000원대 가격이 여기 정도 되거든요. 여기. 1차적으로 하락 단계에서 첫 번째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났던 구간에서의 가격입니다. 요 구간까지의 그 주가 상승 흐름이 1단계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를 판단하셔서 네.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네이버도 한번 봐주세요. 네이버. 네이버는 그러면 지금은 하락을 무서워해야 될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이버도 괜찮아요. 네네. 네이버가 1조 클럽이죠. 네. 네이버 매출이 또 너무 잘 나왔었잖아요. 이년- 연매출 10조. 네네. 우리가 1조 클럽 하면 네. 지난해 한 40여 개, 50여 개 정도, 40여 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대표 종목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등등등등 금융주들 또는 유틸리티 업종, 한정 같은 종목 다 빼고요. 일반적 기업 내에서 1조가 넘는 1조 클럽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정도 수준에서요. 그리고 모비스, 글로비스 모비스, 네. 이 정도가 이제 1조 클럽이거든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네이버 실적과 전체적인 방향성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2% 정도 주가 하락하고 있어요. 네. 꺾인 거 아닌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판단하면서 짧게 근시안적으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네이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좀 짧은 텀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매물 거대한 이제 저항 구간에 의한 이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으로 판단이 되죠. 가격적으로 보면 22만 원, 23만 원 요 구간이 과거에 이 자리에서 샀던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이제 매수가에 왔어. 매도하는 이 매물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짧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좀 길게, 멀리, 크게 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네이버의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점 찍고 출발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월봉 수준에서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2% 조정받고 최근에 일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이버 투자할 때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사서 뭐 3, 4개월, 5, 6개월 봐서 충분한 수익률을 회복하자라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도 괜찮다. 카카오페이와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업앤다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